안녕하세요. 마음동행 12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6월인데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죠? 올 여름 더위는 얼마나 대단할까 걱정이 되네요. 이제 눅눅하고 습한 장마에 접어드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마음동행과 함께 장마철에도 뽀송뽀송 하시길 바랄게요. 오랜만에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5살, 3살 두 아들을 둔 워킹맘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SNS 마케팅 업무인데요. 야근도 많고 집에 들어오면 쌓인 집안일 해야 하고 일과 집안일 모두 도맡아 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저희 남편 때문에 요즘 너무 힘이 들어서 이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공인중개사를 8년간 해왔어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이 점점 줄어들고 450만 원의 월세를 내기가 힘들어졌어요.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생각에 남편은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었죠. 저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육아를 도와주니 한결 낫겠다. 내가 더 벌면 되지 뭐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 무기력증에 빠져서 누워서 TV나 보고 뒹굴거리기만 하고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오면 설거지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아이들은 꼬질꼬질하고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와요.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서로 싸우고 이제는 지쳐서 대화를 피하게 되네요. 아이들만 아니라면 정말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코로나 이혼이란 신조어가 생겼다고 하죠. 남편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안일은 더 많아지고 남편의 단점들이 더 눈에 띄게 되면서 부부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얼마 전 동상이몽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느끼고 배운 점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최근 인상 깊게 본 커플이 배우인 하재숙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의 대화를 보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부부가 술을 마시면서 안주로 조개탕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뜨거우니 내가 까줄까? 라고 말하며 조개를 까서 아내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또 아내는 자기 거는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하며 남편의 입에 조개를 까서 넣어주더라고요. 서로 음식을 맛보며 와 맛있다 라며 리액션을 해주고 맛있게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에 사랑이 듬뿍 느껴졌습니다. 그 뒤에 이들 부부의 대화는 꿀이 뚝뚝 떨어져서 손발이 오글거릴 정도였습니다. 여보, 나 얼굴 빨개요? 그만 드세요. 빨개도 이뻐. 참 멘트도 잘 쳐. 달달구리. 여보, 근데 나 흰머리 진짜 많이 생겼다. 그치? 이뻐서 괜찮아요?
멘트가 참 고급지다. 이들 부부의 대화를 보면서 사이좋은 부부의 소통법에 대해 몇 가지 배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로를 존중하며 존댓말을 쓰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부부 사이에도 어느 정도 적당한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고슴도치 일화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 몇 마리가 모여 있었는데 가까이 갈수록 가시에 서로 찔려서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은 추워서 다시 모이게 되었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고슴도치는 서로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다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을 깨달았죠. 우리도 서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고슴도치 가시처럼 자꾸 찔려서 상처받게 됩니다. 서로 적당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부부 사이에도 필요한 거죠. 실제로 존댓말을 부부 사이에서 쓰면 부부싸움의 확률이 확 줄어든답니다. 저도 신혼 초기에 존댓말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은 존댓말의 중요성을 알기에 남편에게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잘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좋은 부부를 보면 여보, 자기 혹은 서로를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하지숙 씨 부부도 여보, 자기라는 호칭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부부는 야, 너, 이 인간아 라는 호칭을 주로 쓰죠. 여러분은 남편을 어떤 호칭으로 부르시나요? 저는 오빠라고 하는데 호칭을 여보 혹은 자기로 바꿔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바꾸면 입에 붙지 않아 어색하지만 호칭을 바꾸면 부부 사이도 바뀔 거라 생각해요. 변화가 어색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호칭 하나 바꾸는 거 그리 어렵지 않은 일 아닐까요? 셋째로 칭찬과 감사 리액션을 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나 흰머리가 많이 생겼지? 라고 묻는다면 남편에게 어떤 답변이 올까요? 저도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더니 그럼 뽑아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뻐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남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남편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더니 야, 방송이라 그런 거지. 나도 방송에 나오면 더 달달한 멘트 쳐줄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있어서 하지숙 씨 부부처럼 칭찬과 감사 리액션을 잘 하는 것이 서로 관계를 좋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하지숙 씨는 제 리액션이 좋으니까 남편이 재밌대요. 그래서 맛없어도 맛있다는 리액션을 많이 해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과연 칭찬과 감사의 리액션을 잘 했는가? 를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의 리액션을 바라지 말고 나의 리액션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게 차린 게 없는데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요. 잘 먹으니까 이쁘네요. 베란다실에 창고 문짝을 고치는 남편에게 와우, 기술자 남편 덕분에 돈 벌었네요. 라고 리액션에 신경을 쓰며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칭찬을 고팠는지 기분이 좋아진 게 바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단점들에 집중해 보기 시작하면 끝없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미워지고 잔소리는 늘어가고 서로 사이가 멀어지겠죠. 사람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에 대해 하나씩 장점을 찾아가면서 감사를 전하고 칭찬한다면 부부 사이는 훨씬 좋아지고 대화의 문이 열릴 거예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보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겠죠. 어떤 시선과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단점만 보는 안경을 쓰실 건가요? 장점만 보는 안경을 쓰실 건가요? 장점을 보는 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 부부 사이의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불평, 불만들은 이러한 벽이 허물어진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저도 많이 화가 나겠지만 자꾸 잔소리하고 화내면 계속 부딪히고 부부싸움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은 먼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힘들었지? 그리고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겠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힘들다 생각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길 원하죠. 무엇보다 사연의 주인공은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또 집안일도 하니까 많이 힘들겠지만 힘들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니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관계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면 그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과 감사도 함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보, 아이 봐준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미안함과 죄책감이 들지 않을까요? 나도 힘들게 돈 벌고 왔는데 애도 제대로 안 보고 집안일도 안 하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들을 다 말한다면 남편은 야, 일 그만뒀다고 나 무시하냐? 밖에 나가서 네가 얼마나 번다고. 야, 그럼 일 그만둬. 내가 돈 벌 테니까. 라고 화를 낼 거예요. 서로의 무시하는 대화가 이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대화의 문이 닫혀버리겠죠. 감정을 추스리고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상대방을 측은하게 생각하며 그 마음을 읽어주고 따뜻한 말로 보듬어 준다면 그 온기로 인해 사이도 훈훈해지고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듣고 미션으로 남편에게 칭찬과 감사를 전해보자고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명언은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심리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가 코로나로 인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애틋해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마음동행의 최윤정이었습니다.